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으로 입건되어서 기소가 되어서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1심, 주심은 조휴옥 판사님이십니다. 주변 배심은 이석준 판사와 신아름 판사님이십니다. 네, 합의부였죠. 워낙에 요즘 성추행범에 대해서 중대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제가 공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현장의 유일한 증거였던 CCTV, 제가 그걸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마치 그 곰탕집 성추행 사건처럼 반드시 확보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성인지 감수성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그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가로 열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로 닫고 협박. 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협박으로 기소가 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아동 성추행범이요, 또한 협박범입니다. 기소 검사는 수원지검의 박형건, 공판 검사는 이세희 검사입니다. 저희 변호를 맡아였던 분은 정옥이 변호사님이시고 국선 변호사님이십니다. 제가 판결을 받기 끝까지 이 무죄를 주장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주문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2천만 원에 처한다. 뭐 피고인 벌금 안 내면 어쩌고저쩌고 이건 생략하고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네, 이게 이제 주문입니다. 이유, 판결 이유. 피고인은 어쩌고저쩌고 상태에서 그거에 대했던 피해자, 아동이었어요. 김철수라는 남자아이입니다. 당시에는 경찰 조사 때는 5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판결문에는 김철수 가명해서 7살로 표현됐네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 저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게 이제 성추행범으로 인정하는 거죠. 협박. 피고인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아버지가 나를 강제침범으로 몰자 나를 성폭행범으로 만들다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래서 협박죄, 성추행 유죄, 협박 유죄. 저는 그 협박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한테, 아니 이 공개된 장소에서
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고 나도 계산대로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몰려 있어서 좀 피해달라는 의미에서 아이고 귀여워라 하고 그 아이에게 좀 가까이 됐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아동 성추행범입니까 하고 항의를 했더니 이것이 이 협박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수원 지방법원의 조유옥 부장판사께서는 아동 성추행 및 협박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항소를 했고 항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제 뭐 양형 뭐 어쩌고저쩌고 판결문 있고요. 뭐 아동 청소년 성보 막 얘기가 있고 이거 참 너무나 지금 이건 황당. 제가 그 사건 현장에 다행히 CCTV가 없었다면 저는 너무 억울하게 몰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현장의 CCTV를 반드시 확보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제 벌금 2천만 원을 매기면서 이게 이 13세 미만 아동을 이렇게 성추행을 했을 경우에 최저의 그 법이 징역 5년, 벌금형으로 갔을 때는 최저가 징역 3천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피소로 몰리면은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저를 벌금형으로 이렇게 선고해 주신 조유옥 판사님의 아름다운 문구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 그 피해자의 그 연령이나 뭐 이런 걸 보니 그걸 너무 과하게 다룰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를 취업 제한 명령이나 이걸 저를 성폭력 성추행범으로 공개 고지할 정도로 뭐 이건 이제 저한테 조금 이제 유죄 판결 해놓고 유리하게 좀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를 성폭력범으로 사회에 공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또 사안이 좀 경미하다. 이런 또 저에 대한 좋은 취지의 좀 선언도 하셨어요. 여기 뭐 하면은 뭐 많은 그 판사의 그 얘기들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넌 유죄야. 넌 유죄고 또 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너의 진술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 그러니까 판단해가지고 뭐 아이의 진술이 5살 먹은 어린 아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 60살 먹은 이 나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5살 먹은 아이가 막 이런 것도 했어요. 판사 새끼가 새끼 피해자의 팔뚝을 잡았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팔뚝을 잡았다면 어떤 불 반응에 대한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즉 피해를 주장하는 어린 아이 5살 먹은 애의 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 어린 아이의 연령이나 이 사건 진술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어린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 나의 진술은 거짓이다. 진술의 신뢰성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판사가. 그러면 이럴 때 그 증거, 그러니까 목격자나 증인의 진술이 있고 그 증거 자료가 뭐야? CCTV잖아. CCTV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 그냥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거야. CCTV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인 건 있어요. 뽀뽀한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어린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나이 60 먹은 나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린 아동을 성추행했다. 해놓고 이제 지가 나를 좀 봐주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신상 공개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벌금 2천만 원에 성폭력 방지 교육 40시간을 받아라. 이게 취지야. 내 신상을 공개는 않겠다는 취지의 판결문이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길게 썼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조효옥 판사는 2008년도 판례를 들고 그걸 가지고 얘기했더라고. 근데 그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야. 뭐냐면은 형사법에 그 대원칙이 있어요. 약간 고전적이지. 옛날에 형사법을 달았던 고전적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 즉 검사가 정확하게 증거에 대한 증명력과 이런 사실 확인에 대한 그걸 갖추지 못하면 판사는 무조건 무죄를 하게 돼 있어. 그게 고전적인,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10명의 유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게 형사법의 고전적인 대원칙이거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CCTV에 나타나는 정황으로는 모든 게 내가 뽀뽀한 사실이 명확하지도 않아. 설령 뽀뽀를 했다고 해도 5살 먹은 어린 남자 아이한테 사회적 통념상 과연 이게 5살 먹은 내가 남자인데 남자 아이한테 뽀뽀를 한 것이 성추행이냐? 나는 한 적이 없어. 설령 했다. 5살 먹은 남자 아이한테 그것이 과연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했느냐. 조효옥 판사는 2008년도 판례를 더듬었지만 2017년 대법원 판례는 이래. 정말만은 아무리 피해자의 얘기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거의 증명력에 상치되면 의심이 가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어. 명확하지가 않으면. 왜냐하면 이 범죄는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야. 한번 이게 걸리면 벌금을 얼마 내고 안 내고 이런 것도 큰 문제지만은 평생을 성추행범이라는 전과에 얽매서 살아야 되거든. 이 범죄, 이 중차대한 범죄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어떤 추론으로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2017년 대법원에서 유례 없이 아주 고전적인 형사법의 원칙이거든.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랬는지 안 했는지 좀 이거 좀 추르는데 그랬을 것 같아 저 새끼가. 근데 명확하고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해라라는 게 고전적인 법 철학이며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야.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게 있어. 만약에 그 5살 먹은 어린 남자 아이를 내가 뽀뽀를 나는 안 했어요. 설령 뽀뽀 한번 했다고 손치더라도 이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5살 먹은 어린 남자 아이의 아이고 귀여워해서 볼에 뽀뽀한 것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 여부는 피해자의 그 성별, 남자냐 여자냐 또 연령 몇 살이냐 성인지 감수성이 형성됐을 때냐 5살이면은 성인지 감수성이 벌써 형성됐나? 걔한테 내가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까? 또한 그 주변의 그 객관적인 환경 물론 뭐 음침한 데서 그렇게 했다면 그러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이야.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지금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내가 나이가 60이 넘은 할아버지야. 내가 5살 먹은 남자 아이한테 나는 뽀뽀를 안 했어요.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뽀뽀를 아이고 귀여워 하면서 뭐 진한 딥키스도 아니야. 그냥 스치듯이 그것이 13세 미만의 아동 성추행범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영원히 제가 죽을 때까지 성추행범으로 고통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추후에 제 범행 현장에 대한 CCTV를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확보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 문제 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